이번 플립 7, 폴드 7 전작 대비 실제 배터리 타임과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돈내산 테스트로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협찬 하나 받지 않은 만큼 삼성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피해야 하는 기종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 늘리는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배터리 테스트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플립 7, 폴드 7, 전작인 플립 6와 폴드 6의 S25 시리즈, 아이폰 16 시리즈까지 총 11대로 진행했어요. 전작인 플립 폴드 6와 S25 시리즈 모두 사용감이 많지 않아 배터리 상태도 정상이고요. 아이폰 16 시리즈 또한 배터리 효율이 모두 100%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충전 상태의 디스플레이 밝기도 동일하게 맞췄고요. 최대 60Hz까지 가능한 아이폰 일반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120Hz 주사율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와 와이파이까지 모두 다 켰어요. 테스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기의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총 4가지 테스트를 반복 진행했어요.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발열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 4K 영상을 1시간 동안 시청했는데요. 제품별 남은 배터리 잔량입니다. 전작과 비교하면 플립 7은 2%, 폴드 7은 1%씩 앞서고 있어요. 아직 첫 테스트라서 큰 차이는 없는 편이죠. 다음으로 S25 시리즈와도 비교해보았는데요. 현재 플립 폴드 7 모두 S25 플러스와 잔량이 동일하고요. 일반 울트라보다는 각각 2%, 1%씩 앞서고 있습니다. 플립 폴드 7 모두 시작이 좋은데요. 다만 아이폰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죠. 16 프로 외에는 플립 폴드 7이 모두 밀리고 있어요. 특히 플러스와 프로 맥스는 무려 4%나 차이가 납니다. 과연 다음 테스트에서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영상 시청 1시간 후 현재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1시간 동안 사용해보았어요. 변화를 주기 위해 탐색 탭에서 10분마다 새로 거침했습니다. 1시간 후 기기별 배터리 잔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플립 폴드 7 모두 전작보다 2%씩 앞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세한 차이예요. 이어서 S25 시리즈와도 비교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일반 모델보다는 2% 앞서고 있지만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역전당했죠. 그래도 1% 정도 차이라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교해보았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그래도 차이가 줄었어요. 플립 폴드 7이 일반 프로 대비 각각 2%, 5% 앞서고요. 플러스 프로 맥스에 비해서는 1%에서 2%밖에 밀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환경에서는 갤럭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1시간 사용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 동영상을 1시간 촬영했어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컸는데요. 현재 플립 폴드 중에서는 플립 7이 67%로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전작과 무려 6% 차이죠. 폴드 7은 용량이 동일해서 그런지 전작보다 1% 앞서는 정도입니다. 이어서 S25 시리즈와도 비교해보면요. 일반 모델보다는 둘 다 여전히 앞서지만 플러스 울트라와의 격차는 최대 3% 정도로 더 커졌습니다. 그럼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교했을 땐 어떨까요? 플립 7, 폴드 7 모두 16 일반 프로는 가뿐히 제꼈지만 플러스 프로맥스와의 차이는 최대 9%, 4%로 벌어졌습니다. 플러스와 프로맥스만 아직 배터리 잔량이 70%대인 걸 보면 확실히 극강의 배터리인 것 같은데요. 과연 최종 1위도 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 촬영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환경에서 1시간 구동해보았는데요. 동영상 촬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현재 플립 폴드 중에서는 여전히 플립 7이 44%로 가장 많이 남아있고요. 전작과 비교하면 플립 7, 폴드 7 각각 4%, 2%씩 앞서고 있습니다. 플립 7은 엑시노스가 적용돼서 배터리 성능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의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S2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더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플립 7이 현재 S 시리즈 중 1위인 S25 플러스보다 1% 앞서고 있어요. 반면 폴드 7은 일반 모델보다는 5% 앞서지만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밀리는 상태예요. 이어서 아이폰 16 시리즈와도 비교해보았습니다. 플립 7은 16 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앞서고 있어요. 폴드 7은 여전히 일반 프로보다는 8%, 12% 앞서지만 플러스 프로맥스에는 밀리고 있죠. 이번 플립 7이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게임을 구동할 때는 앞선 테스트들과는 다르게 성능이 좋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프레임 속도가 높을수록 전력 소비도 커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구동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 총 4시간 동안 한 사이클이 돌아갔지만 아직 탈락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 사이클을 더 돌렸어요. 먼저 유튜브 영상을 1시간 시청했는데 이번에도 플립 폴드 중에서는 역시나 플립 7이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2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앞선 테스트에서는 플립 7이 S 시리즈를 통틀어 1위였지만 플러스와 울트라에게 역전당했어요. 플립은 1%, 폴드는 6%나 차이가 나죠. 이어서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플립 폴드 7 모두 일반과 프로 모델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반면 플러스와 프로 맥스에는 밀리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폴더블 폰 중 역대급 배터리 성능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영상 시청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1시간을 돌렸는데요. 아직까지 모두 끄떡 없는 상태입니다. 전작 대비 플립 7은 7%, 폴드 7은 3% 앞서고 있어요. S25 시리즈와 비교하면 플립 7은 플러스, 울트라와 잔량이 동일하고요. 폴드 7은 8% 정도 적은 상태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최종 방전 순위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어서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교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아이폰의 소모량이 커서 그런지 다시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플립 7은 모든 제품을 통틀어 1위인 16 플러스와 단 1% 차이고요. 폴드 7은 9%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드 7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닌 게요. 성능하면 알아주는 16 프로 맥스보다 1% 적은 정도입니다. 지금 16 일반과 프로는 9%라 다음 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방전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소모가 컸던 동영상 촬영을 다시 1시간 진행해보았어요. 드디어 이번 테스트에서 6대를 제외하고 모두 방전됐습니다. 가장 빨리 꺼진 건 16%로 6시간 36분 만에 0%가 되었어요. 긴 배터리 타임을 원하신다면 16%를 선택하는 건 불리하겠는데요. 이후 16 일반, S25 일반, 폴드 6, 폴드 7 순으로 방전됐고요. 현재 남은 기종들 중에서는 16 플러스가 16% 남아 압도적 1위입니다. 동영상 촬영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도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게임 환경에서 1시간 구동했는데요. 남은 6대 모두 방전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꺼진 건 역시나 16 플러스로 무려 7시간 53분이나 버텼습니다. 다음으로 16 프로 맥스가 가장 오래 버텼고요. S 시리즈 중에서는 S25 플러스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플립 7, 폴드 7의 배터리 성능을 보면 최소 7시간은 사용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실생활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플립과 폴드는 커버 디스플레이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죠. 특히 이번 플립 7은 디스플레이도 더 커졌잖아요. 과연 전작 대비 배터리 소모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비교해보았습니다. 플립 폴드 모두 전작보다 1%씩 더 소모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메인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시청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최대 4시간이나 더 사용할 수 있죠. 배터리를 아끼고 싶으시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배터리 타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발열이잖아요. 각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발열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우선 전작보다 발열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특히 플립 7의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 시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실생활에서 사용 시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긴 한데요. 테스트 진행상 후면으로는 열 방출이 안 되다 보니 온도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것보다 발열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갤럭시는 초기 설정을 위한 기능들이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면서 소모량이나 발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 순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이번 갤럭시 플립 7, 폴드 7 구매를 원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두 배터리 효율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배터리 소모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총 효율 개선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립 7은 최대 40%, 폴드 7은 최대 20% 효율이 개선됐어요. 총 결과 기준으로는 각각 7%, 3%씩 개선된 셈입니다. 역대 갤럭시 폴더블 폰 중에서는 가장 쓸만한 배터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품별 방전 시간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터리 성능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설정 2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면 발열은 줄이고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절전 모드와 달리 120Hz 주사율을 사용하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은 늘어나 적극 추천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100% 충전 상태로 오래 두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터리 보호 설정에서 충전 최대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3가지 옵션 중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게 충전되는 최적화를 추천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배터리 성능 더 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배터리만큼 중요한 성능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립 7 폴드 7과 전작인 플립 6 폴드 6의 S25 시리즈와 아이폰 16 일반 프로 맥스까지 총 9대로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4가지로 진행됐고요. 환경적 요인부터 기기 설정까지 동일하게 진행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긱벤치와 3D 마크 앱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플립7과 폴드7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어요. CPU에서 싱글코어는 각각 4%, 32%, 멀티코어는 12%, 31% 향상되었고요. 지속적인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GPU 성능에서는 플립7은 전작보다 최대 34%, 폴드7은 최대 36%나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안정성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안정성이 높으면 장시간 사용할 때 높은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D 마크 결과 그래프에서는 두 기종 모두 기기 과부하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스로틀링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아직 기기 자체의 최적화가 완전하지 않아서 초반에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외 S 시리즈, 아이폰 16 시리즈와도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성능 좋기로 유명한 S2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땐 대부분 플립7, 폴드7의 점수가 더 낮았지만 안정성은 폴드7이 오히려 S25 전 기종 대비 최대 4% 정도 높았어요.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도 일부 점수는 오히려 플립7, 폴드7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안정성도 플립7, 폴드7 모두 아이폰 16 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인 프로맥스보다 높아요. 이 정도면 폴더블 치고 선방한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AI 성능을 수치화해주는 긱벤치 AI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작과 비교했을 때 최대 25% 향상되었어요. 아무래도 더 원활한 AI 기능을 위해 성능에 힘을 준 것 같죠. 다만 성능 깡패 S2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는 점수가 대부분 더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더 커져요. 특히 AI 전력 효율성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최대 3배 이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플립7, 폴드7 정도면 대부분의 AI 기능들은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는 정도라서요.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CPDT 벤치마크를 진행해보았어요. 저장 장치의 성능이 좋을수록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처리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여기서 CPDT 벤치마크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쓰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는 성능을, 읽기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로 새로운 사진을 찍는 것은 쓰기 성능이고요. 저장된 사진을 보는 것이 읽기의 성능입니다. 플립7은 쓰기, 읽기 모두 전작보다 낮지만 폴드7은 쓰기는 최대 20%, 읽기는 최대 30% 향상되었어요. 여기서 S25 시리즈와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최대 49% 나는데요. 그렇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폰과 비교했을 땐 플립7, 폴드7의 성능이 최대 3배 높기 때문이죠. 저장 장치 성능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마다 발열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테스트 항목에 따라 플립7, 폴드7의 온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봤자 1도 차이였어요. 즉 발열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립7, 폴드7 성능 개선율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전작 대비 성능이 좋아졌는데 특히 3D 마크 테스트에서 플립, 폴드 모두 가장 향상된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순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이번 플립 폴드7 구매하실 분들은 최대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사전 예약 기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정당에서도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본 혜택에 추가로 통신사 할인은 물론이고 기기값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파손 시 최대 50만 원 보장해주는 손해보험도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전기 케이스, 강화 필름 모두 다 증정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드리는 럭키드로 이벤트도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1분 만에 쉽게 사전 예약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플립7, 폴드7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 원.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인터넷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총 128만 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추가로 카드연금 캐시백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것.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